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진짜 전략 시간. 오늘은 DS 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과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DS 자산운용 이한영입니다. 네. 네, 자, 지난주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 속 지금 안도 랠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여전히 일부 위원들은 속도 조절은 시기상조다라는 매파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속도 조절은 해도 최종 금리에 있어서는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시장 좀 연말까지 안심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금리 인상 사이클에 좀 진입을 해서 거의 한 1년 동안 이렇게 금리 인상 이슈에 좀 시장이 좀 시달렸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심리도 좀 약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연말 터미널 레이스를 뭐 한 4.75냐, 5.0이냐, 아니면 지금 속도 조절할 거냐 말 거냐, 요런 이 액션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실제 뭐 사실 민감한 이슈이긴 맞는데, 최근에 저희 좀 사항들을 좀 보시면 FMC나 의사록 공개가 좀 되더라도 예전보다는 시장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걸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게 속도 조절 한다 안 한다, 그다음에 뭐 금리를 0.25 더 올려서 4.75에서 마무리한다, 5.0에서 마무리한다, 요런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남은 횟수가 시장을 좀 가늠할 것 같고요. 남은 횟수 자체가 중요해진다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경제 성장률 보시면 성장률이 오르다가 좀 둔화될 때 시장이 흔들리듯이 이제 금리 인상을 저희가 1년을 지금 거치면서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시장 밸류에이션을 많이 누그러뜨려 놨는데, 근데 이제 남은 횟수가 올해 연말 터미널 레이스 뭐 4.75 정도로 본다면 올해 12월에 한 50bp 정도 인상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이제 연초에 한 25bp 정도 인상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 마무리가 되는 수준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두 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상하는 횟수의 자체가 곡선으로 그렸을 때 이것이 딱 둔화돼 버리면 시장은 이제 인상에 대한 이벤트는 많이 이제 시장에 프라이싱을 하면서 변동성 요인으로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변동성은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되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속도 조절이나 그다음에 경기 펀더멘탈적인 요인들이 좀 확인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상시키면서 하락 채널에 들어갔던 시장의 흐름보다는 이제는 좀 횡보 채널 형태로 시장이 뛰면서 요 형태가 되면 사실 실적 성장주들의 그런 주가 퍼포먼스가 과거보다 좀 좋은 형태가 많이 나오고는 상황이 될 거고, 그게 이제 저희가 확인했던 것들이 저희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장세,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약간 누그러졌던 그 과정에서 되는 산업이나 종목들이 좀 시세를 분출해주는 형태를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연말 산타랠리 뭐 이런 좀 큰 그림 이런 것보다는 횡보 채널의 경우에는 실적 성장주들이 좀 차별적인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장은 될 거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2주간의 좀 횡보 장세가 연말에도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신 것과 다름없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난주 공개된 FOMC 회의 의사록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이 또 연준에서 처음으로 경기 침체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 내년 50%로 내다봤는데 일각에서는 내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반면에는 골드만삭스 같은 IB에서는 아니다, 연착륙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023년 경기 침체 옵니까? 아, 경기 침체 안 오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한테는. 근데 지금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데, 그 의견들을 다 보면 지금 같은 포인트를 가지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말이 맞아서 되게 경기가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게 지금, 금리 에서 표출되는 역전 현상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현상인데, 근데 또 저희가 실적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우려보다는 좀 덜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은 서로 다른 방향성의 의견이 같이 맞아 보이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이랑 그다음에 경기 침체랑 여기에서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결국은 고용이고, 고용이 이제 모든 것에 이제 그 소비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고용이 불안정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도 이제
맞는 거기 때문에 요 고용과 임금 요 포인트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의외로 지금 건전한 상황이고 이 건전함이 지금 연말 소비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이라는 것 자체가 완만하게 그다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과하게 확 꼬여졌던 그런 이슈들이 좀 풀리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과하게 부여해가지고 엄청나게 걱정했던 부분들이 좀 완화되듯이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건전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뒤에 연준의 금리 속도를 거치면서 속도 조절을 거치면서 건전한 임금이나 고용 상황이 확인되면 경착륙 쪽으로는 연착륙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약간 후자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렇게 그 고용 지표 요것이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주거비조차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남은 올해 내년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매크로 짠에서는 좀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딱 답변을 주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또 이번 주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또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일단 11월 7.7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한 CPI 물가지표 확인한 이후 지금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12월 연말에도 조금 횡보 채널을 예상해 주셨는데 사실 12월에는 내년을 위한 전략을 준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우리 시장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볼 때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시장이 횡보 채널, 그러니까 최소한 지수 자체가 횡보 채널에 들어간다. 근데 사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피크업 하면 그 뒤로는 이제 좀 상방 채널로 이제 저희가 방향성을 좀 볼 수 있을 거라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오랫동안 이어졌던, 올해까지 이어졌던 하락 채널은 좀 마무리됐고, 그 뒤에 이제 상방 채널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그래도 실적이 좀 뒤가 보이는, 그러니까 명확성이 좀 보이는 섹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뭐냐면,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그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단어들, 그다음에 IRA 법안들 이런 각종 이제 정책과 수혜의 뒷받침을 받아서 캐펙스를 투자하고 그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는 결국은 수요가 강하면 우리의 미래 실적을 좀 좌우하는 거라서 저희는 이런 투자가 동반된 산업 쪽에서 이제 수주와 그다음에 투자 모멘텀과 그다음에 실적이 동반되는 산업에 좀 많이 집중을 해놓고 있는 게 최소한의 저희가 투자에 있어서 답진 펀더멘탈적인 답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급인데 최근에 저희가 확인하고 있듯이 미국 뭐 텍사스 연기금 이런 쪽에서 보면 MSCI EM 기준으로 이머징 마켓 기준으로 중국 비중을 좀 축소하고 한국으로의 좀 투자를 내린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져서 외국인 수급도 좀 약간은 기존보다 좀 다르게 좀 개선되는 형태를 좀 보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요게 이제 국내 수급으로 보면 지금 이제 금리가 상승되면서 은행에 가면 무위험의 한 6%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그 상품이 이제 예금이라는 상품이 존재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제로금리 때 저희가 중위험 중수익의 죄송합니다.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들로 이제 많이 퍼졌던 그 자금들이 보수적인 자금은 은행으로 가겠지만 이제 주식 시장에 남을 자금들은 고위험 고수익에 아니면 오로지 주식에 집중하는 자금들만 남게 될 거라서 내년에 볼 때는 이렇게 투자가 있고 투자가 실적을 끄는 이제 산업이 있으면 이것들의 실적 성장과 모멘텀이 제공될 때 외국인 자금이든 아니면 국내 수급이든 약간 이렇게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금들이 이 시장에서 플레이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은 아까도 막 그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에 대해서 질문 주셨듯이 방향성 자체는 이제 확률적으로는 50%씩으로 해서 뭐 위아래든 좀 서로가 서로 다른 의견이 다 같이 맞아 보이긴 하는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펀더멘탈과 수급은 우상향 쪽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집중해서 내년에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투자자분들 지금부터는 어떤 sek터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주도주나 새로운 섹터는 뭐 그렇게 새롭게 막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내년에 볼 때 좀 많이 지금 체크해 본 사항으로는 저도 이런 투자 포인트 잡아볼 때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제 그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제가 찾은 거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뭐 미국향이든 아니면 중국향이든 대외 직접 투자 금액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고 그 직접 투자 금액이 설비 투자 중심으로 이제 많이 증가하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찾다 보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2차 전지나 뭐 태양광, 반도체 이런 부분들의 실제 투자 금액이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고 있고 그 느는 금액 자체가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가 확실히 늘고 있고요. 근데 그 직접 투자가 늘었던 부분은 시차를 가지고 수출 금액이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캐펙스 투자가 동반되는데 수출이 같이 느는 쪽을 섹터를 좀 잡으시는 게 되지 않을까 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주도주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근데 저희가 주도주 내에서도 이렇게 그 금액적으로 투자와 설비가 늘고 수주 금액이 느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의 그 점유율을 좀 좌우해 줄 거라서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기존의 주도주에서도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종목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사실은 조금 길게 긴 그림에서도 보면 2차 전지 태양광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그다음에 뭐 풍력 뭐 이런 쪽에 신재생 쪽 근데 이것들이 다 똑같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게 뭐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에 있어서 되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뒷받침되는 섹터 그리고 실적 성장이 동반되는 섹터 2차 전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S 자산운용 이한용 본부장과 함께 봤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